자, 충돌과 안전장치 할 거고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관성에 대한 거 할 건데, 관성이라는 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 그냥 하려던 거 계속 하려는 게 관성인 거잖아. 그렇죠? 움직이던 애들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던 애들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 근데 관성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적용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던 건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건 계속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거, 등속 운동이라고 하죠. 그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성의 크기라는 건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크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를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썰매, 그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는데 초등학생을 밀어주는 거하고 막 120km 나가는 아저씨 미는 거 어떤 게 더 힘들겠어? 120km 나가는 아저씨 움직이게 하는 게 더 힘들겠지. 왜냐면 그 아저씨가 질량이 더 크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힘이 훨씬 더 크겠죠. 일반적으로 관성하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요거잖아. 버스. 아저씨가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출렁할 거고, 갑자기 급정거하면 또 앞으로 출렁할 거고. 근데 며칠 전에 되게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빠가 부가티를 산 거야. 그래갖고 애를 태우고 의자에 앉혀놓고, 애가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의자에 발을 대고 이러고 있어. 그리고 아빠가 고 하니까 빵 밟으면서 애가 다리를 들었는데 안 떨어져. 부가티의 가속력으로 빵 하면서 가니까 애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야. 나도 되게 그걸 우리 아들이랑 같이 보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해줘. 갑자기 그냥 해줘 그래 자기도. 나 안 된다 그랬어. 아무리 부가티여도 네 몸을 띄울 수는 없다. 90kg가 넘거든 애가. 뜰 수 없어. 90kg 넘는 애는 부가티도. 관성이란 그런 거죠.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관성 때문인데, 우리는 그 조건반사, 무조건반사라는 게 있잖아.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무릎을 치면 이게 튀어나오잖아. 이거 왜 나오는지 아니? 그렇게 진화를 한 거야. 무릎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관성에 의해서 자빠지잖아, 우리 몸이. 자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다리가 이렇게 나가. 그래야 넘어지지 않으니까. 뭘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그 생물이 진화를 했는데 관성에 대응하면서 진화를 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봐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이런 거 없는 애들이 있었을 거잖아. 다 죽은 거야. 이런 거 없는 애들은 다 죽고, 도망가다가 부딪혔는데 킥 해갖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애들은 살았을 거고, 치다가 쫓아오는데 자빠진 애들은 다 잡아먹혔겠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벌써 다 죽어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지. 유인원들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되게 독특한 종이거든요. 지구상에 이런 생물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제일 많아, 단일 종으로는. 몇 명 정도 있니 사람이? 80억? 내가 어렸을 때는 45억이라 그랬거든. 1990년대까지. 근데 지금은 막 75억, 80억 이런단 말이야. 한 30년간 동안. 그러면 앞으로 30년이 더 지나면 이 차이가 지금 35억인데 35억보다 더 될 것 같아 나는. 어찌됐건 100억 이상 될 거잖아. 한 12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추세로 가면. 무서운 거야 사실. 이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야. 기후변화도 되게 무서운 건데 인구 증가가 너무 무서워. 타노스가 절반 죽였잖아. 이거 그 지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거 합당한 방법일지도 몰라. 사람들한테는 잔인한 일이지. 그게 무서운 현상인 것 같아. 근데 또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또 감소하고 있거든. 이것도 무서운 거야 사실은. 니네 입장에서는. 왜냐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금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지. 내는 우리가 받는 급여의 일반 직장인들이 9% 정도를 연금으로 13%인가? 13% 정도를 연금으로 내는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니까 점점 더 내고 늦게 받기 시작했거든.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연기금이 되게 잘했어. 그래서 이걸 늦추지 않게 됐어.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특히 요 한 몇 년 동안
2,500포인트에서 지금 막 8,000을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1등이었어. 연기금 수익률이. 올해는 지금 벌써 작년 수익률을 달성했고. 그래서 너네들한테 가는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요 추세로 가면. 뭐 우리야 다 거의 끝난 거고. 그래서 나라가 근데 사람이 많아져야 그런 부담이 좀 줄어드는데 점점 줄어드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 갈 연령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군대 갔을 때 우리가 60만이었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그때 2000년 초반에는 65만, 60만 이랬는데 지금은 45만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전체 국군이. 근데 너희가 군대 갈 때쯤 되면 40만도 안 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여자애들이 군대 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군인의 수를 극적으로 줄이고 더 이제 기계화된 뭐 로봇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 근데 우리나라 북한과 원래 공익받은 사람들도 다 현역으로 가고. 우리 아들 이번에 신체 검사 받고 왔는데 눈이 되게 나쁘거든. 3급 현역. 너무 좋아해. 와이프가. 아들은 죽으려고 하고. 근데 그래도 공익으로 보내야 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저거 현역으로 가면 큰일 나겠다 싶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짧아졌잖아 기간도. 그럼 방법은 하나거든. 기간을 늘리면 돼. 그럼 인원이 늘어나잖아. 기간도 줄였지, 애들은 없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쟁 나도 나는 안 불러. 민방위도 끝났어 이제. 너네는 불러 학도병으로. 우리나라 법이 그래. 내가 총도 잘 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왼쪽에 있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릴레이가 이런 생각을 했대.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펴져 있는 곡선에 공을 하나 두면 어디까지 가겠어? 여기까지 가겠지. 왔다 갔다 하겠죠. 마찰이 없으면. 그러면 얘를 더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까지 가겠지. 그러면 얘를 내리면 그냥 계속 굴러가겠지. 이걸 관성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거지, 갈릴레이가. 그래서 예전에 서커스를 한번 봤는데 태양의 서커스였다. 요 1톤짜리 쇠공을 이렇게 들고 있어, 아저씨가. 그래서 요걸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놔. 어떻게 돼? 사람들이 오 할 거 아니야. 갔다가 쇠공이 오면. 근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물리를 배운 사람이니까 정확히 여기서 쓸 거 아니야. 마찰이 없어도. 마찰이 있으면 좀 더 앞에서 쓸 거고. 근데 보는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지. 1톤짜리 쇠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내가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걸 밀었어. 깜짝 놀랐거든. 딱 오는 순간 싹 피하더라고. 와, 그것도 쇼였어. 나 진짜 깜짝 놀랐거든. 밀면 다시 올 거 아니야. 머리를 칠 거 아니야. 진짜 놀랐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더라고. 한 번은 놓고 한 번은 밀고.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관성. 그래서 관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할 거 많기는 한데 이 책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내년에 합시다. 물리학 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하고 충격량인데 얘는 사실 좀 요 파트가 서술이 좀 덜 돼 있긴 하거든. 완자라든지 오투나 이런 거 있는 친구들은 그걸로 한번 보는 게 더 이해하기는 쉬울 수도 있어요. 운동량이라는 건 물체의 운동량, 운동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운동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 그래서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야. 운동량의 기호는 P고요. 이거 P맨텀을 갖다 쓰는 거고 M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운동량이 클 거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량이 클 거고. 내가 되게 많이 비유하는 게 그건데, 언덕길에서 이제 어떤 자전거가 한 대 굴러올 때의 운동량하고 덤프트럭이 굴러올 때의 운동량, 당연히 덤프트럭이 굴러올 때 운동량이 훨씬 더 크겠죠.
그걸 내가 막아선다고 한번 생각해봐. 저 운동량을 내 몸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그럼 덤프트럭이 10m/s, 10m/s는 너무 빠르면 안 되겠다. 2m/s도 빠르. 1m/s의 속력으로 오는데 세발 자전거면 그냥 발만 탁 들어도 맞겠지. 근데 덤프트럭이 1m/s로 온다는 얘기는 점점 언덕이니까 가속이 붙을 건데 그거 막았다가 깔릴 수도 있겠죠. 그 힘을 내가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조그만 거 예를 들어 요만한 거 한 100g짜리인데 100g짜리를 내가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김광현이나 유현진이 와가지고 막 150으로 던지는 거하고 내가 이거 가슴팍으로 막아보겠어. 죽을 수도 있어. 굉장히 세게 날라오겠죠. 운동량이 크요. 운동량이 큰데 내가 지금 섞어서 얘기한 건데 운동량을 뭘로 치환해서 얘기한 거냐면 충격량하고 섞어서 얘기한 거거든. 운동한 게 나한테 맞으면 충격을 줄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충격량도 비슷하게 쓰인다라는 거지. 왜냐면 충격량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 일단 운동량의 이 단위부터 한번 봅시다. 얘는 질량이고 얘는 속력이니까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즈가 운동량의 단위량이란 말이지. 근데 충격량이라는 건 바로 연달아서 해보면 충격량 내가 얼마만의 힘으로 얼마 동안 나한테 영향을 주느냐가 충격량인 거거든. 그러면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힘 곱하기 시간이야. 충격량은 I를 쓰고요. 임팩트라서 I를 쓰는 것 같은데 F 곱하기 델타 T야. 그러면 F는 사실 우리 그거 알고 있죠. F는 MA잖아. 그러면 얘에 대한 이 단위는 M이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A니까 미터 퍼 세컨즈의 제곱에다가 S 시간을 곱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랑 소거되니까 우와 어차피 단위는 같네. 조심해야 될 건 이 같다고 해서 단위가 같다고 해서 운동량하고 충격량이 같은 값은 아닙니다. 요거는 엄밀히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물체의 운동량이라는 건 내가 운동하는 동안 가지고 있는 물리량인 거고 충격량이라는 거는 얘가 나한테 충격을 준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치환될 수는 있지만 같은 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운동량은 이게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어. 그러면 운동량도 방향성이 있겠죠. 운동량도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X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요만한 동그란 1kg짜리 공이 10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당연히 10이 되겠죠. 10kg/s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애가 하나 있었어. 가만히 멈춰서고 있는 2kg짜리의 공이 있었는데 얘가 얘를 타격을 할 거야. 빵 하고 임팩트를 쳤어. 임팩트를 쳤는데 약 1초 정도 쳤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는 멈춰섰어. 1kg짜리는 멈춰섰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없어진 거지 제로가 된 거니까 그만큼이 어디로 간 거야? 얘한테 갔겠죠. 그럼 얘 속도 구할 수 있겠죠.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원래 0이었잖아. 속도가 없었단 말이지. 근데 속도가 생겼어.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운동량 변화량만큼 얘가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10이라는 운동량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 속도는 2kg 곱하기 5m/s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 델타 T라고 했으니까 F는 원래 우리가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N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건 힘이 작용할 때 당연히 F가 크면 클수록 충격량이 더 클 거고 되게 큰 힘으로 때리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더 커지거든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래서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게 그거야. 뒤에 이제 나오긴 할 텐데 다시 계란,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거. 예를 들어서 이 분필로도 할 수 있는데 분필을 그냥 내가 여기서 바닥에 떨어뜨리면 이거 깨지겠지. 근데 이걸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바닥에다가
이런 카펫들을 깔아놓는다라고 하면 얘 안 깨질 거거든, 그쵸? 왜 그러냐면 얘가 바닥에 있으면 그냥 이게 뺀질뺀질한 맨 바닥이라고 하면 팍! 거의 찰나의 순간에 모든 힘을 다 받을 건데 카펫이라고 하면 출렁 할 거잖아. 이 충격을 받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얘가 움직이는 높이는 어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란 말이지. 그럼 얘 속도는 똑같을 거야. 닿는 순간의 속도는 똑같을 건데 속도가 일정하면 이 운동량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소린데 운동량이 다 충격량으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바뀐 충격을 전해 받는 게 작으면 얘가 작아지기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얘는 일정해야 되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작아질 거니까 얘가 깨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란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잖아. 계란을 떨어뜨리면 얘가 받는 이제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일순간에 받으면 이만큼. 이게 전체 충격량이야. 근데 이거를 긴 시간에 넓혀 받으면 전체 충격량이 면적 S는 똑같은데 충격량은 똑같은데 평균 힘이 달라지는 거지. 평균 힘이 달라지면 깨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 나오죠.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힘의 크기가 클수록 커지고 힘에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큰데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고 하면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증가한다. 근데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힘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의 그 아랫부분의 넓이는 힘과 시간의 그 곱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관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운동량, 충격량 이런 문제 계속 나올 거거든. 부딪혀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가지고 얘한테 충격을 줘서 얘 운동량이 변하는지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도 문제 많이 나오고 야구공을 하나 던졌어. 야구공이 3NS로 날라오고 있어요. 근데 배트로 쳤어 얘를 빵 하고 쳤더니 얘가 어디로 날아가냐면 저기로 ONS로 날아가. 얘가 얼마만큼의 충격을 줬냐 이런 문제 내보면 생각 안 하고 풀면 ENS요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 왜? 방향이 바뀌었잖아.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저쪽 방향은 반대 방향인 거지. 3NS로 온 게 어떻게 바뀐 거야? 마이너스 5NS가 된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8만큼의 충격을 줘야 되는 거잖아. 이런 문제들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고 너네 이제 다 남자애들이니까 군대 가면 사격을 할 거거든. 사격을 하면 내가 있던 부대는 탄약지원사령부라 그래서 전군에서 쓰는 모든 미사일이나 탄약이나 이런 거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군사기밀 같은 것도 많이 알고 있었어. 어떤 게 있었냐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그거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미사일이거든. 소련에서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북곰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불곰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련 시절에 차관을 빌려줬는데 소련이란 나라가 망하면서 그 모든 부채를 러시아가 떠안았거든. 근데 러시아에서 당당하게 야 우리가 다 해줄게 했는데 돈이 없네.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어 나라 자체가. 그러면서 당장 우리 뭐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걔네가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신상 무기 있는데 어떻게 이걸로 안 될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슨 무기 완전 좋지 주세요 했는데 그때 들어온 게 T-80 전차 그쪽 동부권에서 최신식 전차였고 아직 러시아에도 배치되지 않은 전차였었거든.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온 거야. 그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100년 동안 100년을 버텼어. 100년을 버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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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을 버
그게 자기네 에브럼스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던 전차였거든. 그거를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뜯어보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K1A1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더 발전해서 K2가 나온 거고, 지금 K2가 거의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 있어, 전차 중에서는. 그리고 그 이제 포 기술이라든지 현기 장치 이런 걸로 인해서 K9이라는 세계에서 가성비가 최고인 자주포도 개발이 된 거고, 한 근 10년 동안 세계에서 팔린 자주포 중에 절반은 K9이에요. 그거 러시아 기술이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김치 냉장고가 들어왔고요. 그 전차,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차 내부에서 그 온도 제어하는 그 기술로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로켓 기술도 러시아에서 다 들어온 거고요. 우리나라 로켓 기술도. 그때 이제 이글라라는 게 들어왔어. 이글라라는 건 이제 휴대용 로켓인데 그거 말고도 미국에 있었거든, 우리나라에. 근데 이거 성능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거 이제 연구 개발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한 무기 체계를 갖게 됐어. 우리나라는 유럽 나토하고 미국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표준을 정확히 지키는 나라인데 러시아 기술이 섞여 있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일해. 나토의 표준을 따르는데 러시아 기술이 섞여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드는 거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들여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이글라라는 휴대용 미사일이 이렇게 어깨에 견착하고 쏘는 거거든. 되게 잘 맞아. 근데 또 이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소총하고 권총을 사격을 해보면 소총이라는 건 긴 총이잖아. 총신이 긴 총, 이렇게 견착하고 쏘는 거, 이걸 소총이라고 하고, 권총은 뭔지 알죠? 이렇게 손으로 들고 쏘는 거. 얘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맞추잖아. 이거 다 거짓말이야. 안 맞아, 소총은. 내가 단 한 번도 50m 거리에 있는 거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소총 사격을 해가지고. 간부들만 소총 사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탄약전 사령부여가지고 소총탄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 중대장 거를 우리가 가서 쐈거든. 하나도 못 맞췄어. 10m까지는 맞춰. 10m까지는 맞추는데 50m면 보이지도 않아. 못 맞추고 10m, 15m, 50m는 그냥 우리끼리 해본 거였고 10까지는 맞추는데 15만 넘어가도 안 맞더라고. 근데 소총은 정말 완전히 진짜 막 패급인 애도 50m는 다 맞춰. 소총은 가늠자라는 게 있어서 그것만 맞추면 다 맞춰. 50m는. 소총은 사격을 하러 가면 얼만큼 하냐면 50m, 150m, 250m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20발 사격을 하거든요. 엎드려나 아니면 이렇게 진지 안에서. 나도 사격을 잘 못하는데 내가 18발을 맞췄어요. 첫날. 그리고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엔간하면 다 맞춰. 그래서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아빠는 잘 맞췄어? 그럼 다 만발이라 그래. 거짓말이 아니라 다 만발해. 진짜 못하는 애들 빼고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10발밖에 못했어. 그럼 아버지는 사격에 정말 재능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타겟이 올라오면 이제 맞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내 친구 하나는 되게 이런 거 못하는 애인데 20발 만발 맞춰가지고 휴가를 나왔대는데 걔 옆에 있는 애가 빵발이었대. 둘이서 같이 20발 맞추는 거. 그런 경우도 있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충격량하고 운동량 그 밑에 지금 빨대 부는 애 있잖아. 빨간 빨대로 이렇게 왜 그런 장난 안 하니? 이렇게 종이 이렇게 입에 물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빨대에 놓고 하고 불면 쭉 날아갈 거잖아. 긴 빨대로 불면 더 많은 시간 동안 얘가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더 멀리 정확히 날아가겠지. 짧은 빨대는 짧은 시간 동안만 하고 받는 거니까 그렇게 멀리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받은 충격량이 크면 클수록 뭐도 커진다? 운동량도 커진다. 왜냐면 긴 빨대면 내가 부는 바람의 힘을 이 빨대를 나가는 동안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 해야지 나가니까. 그러면 더 많은 힘으로 나가는 거죠. 소총도 똑같거든. 이 긴 총신이 있으면 뒤에 화약이 발려 있는데 공이라는 게 이 화약을 빵 치면 얘가 텅 하고 터지면서 이게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요 총탄 안에 총탄이 이렇게 생겼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실질적으로 이게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이런 탄환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거든. 여기는 이제 화약이 들어있고
이 뒤에를 땅 하고 치면 이 안에 있는 화약이 터지면서 가스를 분출하고 그 힘으로 얘가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껍데기는 튀어나가 바깥으로. 그리고 요거만 나가. 요걸 탄피라고 하는 거고. 총알은 요거는 긴 게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얘가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총신에 홍이 패여져 있어. 홍이 패여져 있어서 얘가 날아가는 동안 회전을 해. 빠져나가는 동안.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전을 하면 직진으로 날아갈 수 있어. 바람 불어도. 근데 그냥 회전이 안 되고 쭉 날아가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 얘가. 얘가 돌아가는 거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하고 되게 다르거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요러고 돌아가면서 날아가니까 만약에 사람이 맞았어? 그러면 들어가는 구멍은 요 구멍이겠지. 요만한 구멍. 나오는 구멍은 만약에 뒤로 튀어나온다고 하면 더 커져서 나오는 거지. 이게 파고 나올 테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 이런 총 사격 실험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 많더라고. 실리콘으로 만든 마네킹 같은 거 세워놓고 총으로 빵 쏘면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 총을 애초에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터지게끔. 되게 잔인한 총탄 많아요. 여기에 이제 홈 파놔가지고 딱 터지는 순간 쫙 찢어지게 하는 포탄도 있고 한 발 맞으면 죽을 수 있게. 무서운 총탄. 독 같은 거 넣는 탄약도 있잖아. 그런 놈들도 있지. 그 진짜 나쁜 놈이지 그거는. 그거는 서로 간의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전쟁이라는 게 예의 차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악마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있거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협의한 무기가 있는데 백린탄이라고. 그 우리나라 제일 많아. 백린탄. 왜 그러냐면 이상한 애들 있잖아 이게. 쟤네는 더한 거 갖고 있잖아 우리보다. 핵 있잖아 핵. 그리고 쟤네 생화학 무기 되게 많거든. 니네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을 되게 짜증나게 많이 할 텐데 화생방 훈련을 꼭 해야 돼. 화생방 훈련 되게 허술하게 하거든 우리나라는 사실. 뭐 가스 외치고 뭐 쓰고 뭐 이지랄 하는데 딱 터지는 순간 그거 눈치도 못 정도로 죽어. 앞에 있는 애가 걸어가고 있는데 죽으면 바로 그냥 써야 돼. 신경가스에 의한 걸 가지고 있거든 쟤들이. 신경가스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데 닿으면 그냥 죽는 거야. 대거품 불면서. 알 수가 없어. 내가 행군하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저기 코붓기를 도는데 저 뭐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애들이 쓰러지면 바로 그냥 뒤로 물러서서 이걸 써야 되는 거지. 살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쟤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시대가 좀 바뀌어서 좀 사이가 좀 좋아져서 통일을 좀 하면, 통일을 못 하더라도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안 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쟤네 지하정은 엄청 많거든. 히토리 엄청 많어. 근데 캘 수가 없어. 기술이 없어서. 우리는 기술이 있고 히토리가 없잖아 땅에. 그럼 우리가 가서 캐면 되잖아. 논아 먹으면 되잖아. 근데 좀 이상한 놈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한 장 넘겨보시면 충격을 위한 방법.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나와요. 충격량이 같다라고 했을 때 힘과 시간의 관계. 충격량 I는 같은데 F하고 델타 T의 관계. 얘가 일정한데 얘가 길어지면 얘가 작아져야 될 거고 얘가 일정할 때 얘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얘가 엄청 크겠죠. 그거에 대한 거. 그래서 예전에 펀치 같은 거 할 때도 있잖아. 펀치를 칠 때 이렇게 딱 끊어치는 애들 있거든. 딱! 뭐 복싱 하듯이 이러면 점수 안 나와. 펀치는 어떻게 쳐야 되냐면 빡! 하고 눌러줘야 돼. 그래야 점수가 나와. 딱 치면 타격은 굉장히 심하겠지만 점수는 나오지 않는다. 근데 실제 복싱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쭉 밀어치면 안 된다 하더라고. 얘들은 스핀을 주면서 끊어치더라고. 그게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큰 거야. 그게 맞는 말이거든 과학적으로. 왜? 이게 짧아지니까 내가 움직이는 이 주먹의 속도하고 이 주먹의 질량에 의해서 운동량이 결정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꾹 누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이거는 정해져 있어. 그치? 이거는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딱 끊어치면 이게 엄청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타격이 엄청난 거지. 걔들이 물리를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걔들은 체득을 하는 거지. 짧게 끊어치는 게 더 충격이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어디 나가서 싸울 일이 있으면 짧게 끊어치도록. 이딴 거는 가리키고 앉아있으니 영상 찍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게 있다.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것보단 안 싸워야지.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같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힘의 최대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계란이 나무판에 떨어지면 충돌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큰 힘을 받게 될 거고, 방석에 떨어지면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작은 힘을 받는다. 그래서 예전 교재에는 충격력이라는 개념으로 이 평균 힘이 나왔었는데 요즘 그냥 평균 힘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 충돌과 안전장치에 관한 거 많이 있죠. 안전벨트. 이것도 시간을 늘려주는 거잖아. 얘가 잡아줌으로 인해서 늘려주는 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핸들이나 이런 거에 부딪혀도 충격을 좀 덜 할 수 있게. 또 게다가 핸들에서는 뭐가 나와요? 사고가 딱 나면 에어백이 뻥 하고 터지면서 에어백에서 내가 머리를 들이받아도 충격 주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니까 안전한 거고. 범퍼도 마찬가지겠죠. 범퍼는 사실은 깨지라고 있는 거거든. 사고 났는데 범퍼가 안 깨지면 그 충격이 차로 다 오는데, 범퍼가 깨지면 깨지는 순간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범퍼라는 건 깨지라고 있는 거고.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이제 범퍼카 있잖아. 그거 부딪히는 차인데 그거 길 수가 안 부딪히려고 도망다니는 애들은 그거를 타면 안 되는 거지. 범퍼라는 건 부딪히려고 있는 거니까. 내가 태어나서 범퍼가 완전히 박살나는 사고를 2번 당했는데 그 2번 다 내 차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어. 터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었다라는 거일 수도 있고, 이 H사 이 새끼들이 차를 대충 만든다 이걸 수도 있고, 둘 다 H사였거든 차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한 번은 외곽순환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커브길인데 저 앞에서 사고가 나는 걸 봤어. 나는 멈췄는데 그런 느낌이야. 나는 멈췄는데 내 뒤에 있는 애는 못 멈출 것 같은 거야. 못 멈췄어. 나는 가만히 진짜 그 앞에 차 빠바바박 이렇게 섰는데 뒤에 있는 애가 나를 빵 치면서 내가 앞에 차를 또 빵 쳐갖고 빠바빵 이런 식으로 또 갔거든. 그래갖고 얘가 다 뒤집어 쓰긴 했는데 그때도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어. 에어백 잘 안 터져. 어지간한 사고 아니면. 나 전복됐는데도 에어백 안 터진 것도 봤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러브, 뭐 보호난간 이런 것도 봐도 되고. 포수용 글러브는 되게 두껍거든. 야구 해봤니? 포수용 글러브는 되게 두꺼운데, 내가 대학에서 야구를 했었는데 우리 팀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야구팀이었는데 되게 못해 우리 애들. 선배들하고 했는데 콜드 게임으로 졌는데, 선배 중에 하나가 130까지 던지는 선배가 있었어. 민간인인데 130이면 못 쳐. 근데 그 선배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제구력이 엉망이야. 어디로 날아올지 몰라. 130으로 날아오는데 이게 나한테 날아올지 포수한테 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1번 타자가 들어갔다가 1번이 그랬나 2번이 그랬나 정확히 뭐 기억 안 나. 너무 옛날 일이라. 맞았어 형한테. 그래갖고 얘가 그냥 안 했어 경기를. 너무 아프다고. 엔간하면 맞으면 좋다고 나가거든 사회인 야구에서는. 맞고 얘가 나가는 거야. 내가 그때 3번이었는데 첫 타석에는 내가 없었어. 과제 뭐 하고 하느라 2번째 타석에 왔는데 나보고 3번을 쓰래. 그래서 그래 딱 섰는데 형 공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형 안타를 한 번도 못 치고 포볼로만 나가고 2명인가 3명 맞고 형들하고 안 한다고 다시는 저 형 때문에. 근데 포수 글러브가 이렇게 두껍거든. 두꺼운 이유는 뭐겠어? 공이 날라오면 이 충격을 완화해야 되잖아. 그리고 니네 야구 경기를 보면 이 포수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갔다가 싹 빼거든. 이게 2가지 효과가 있는데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눈속임 효과도 있어. 원래 요 안에 들어와야 스트라이크인데 바깥으로 들어온 걸 잡아갖고 안으로 싹 넣는 거야. 심판이 못 받겠지 하면서. 심판 다 보고 있거든. 근데 아마추어들은 포수들이 제일 많이 다쳐. 공을 잘 못 받아서. 왜 그러냐면 아마 우리 애들도 되게 많이 다쳤었는데 공이 오면 마중 나가. 공을 받아서 빼는 게 아니라 공을 받으러 마중 나가면 얘가 100으로 날라오는 걸 내가 10으로 밀면
110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세게 받는 거지. 100으로 날라오는 걸 뒤로 빼면서 10으로 빼줘야지 90으로 받으니까 충격이 덜해지는데 마중 나가니까 손가락 부러지는 거지. 사회인 야구하는 사람들이 포수가 제일 많이 다쳐. 그리고 이제 아저씨들이 쭈그려 앉아 있는 걸 잘 못해. 실제 야구 선수들도 포수들이 무릎이 되게 안 좋거든. 계속 쭈그려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포수들이 제일 많이 다치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냥 무릎 꿇고 있어.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힘들지. 이게 다 요 충돌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다. 뭐 경기용 안전 매트 이런 것들, 뭐 높이뛰기 하는 선수들 밑에 떨어져야 되는데 옛날 높이뛰기는 다 가위치기 했었거든. 달려가가지고 다리 벌려가지고 이렇게 뛰었어 옆으로. 그러다가 어떤 미친 놈이 갑자기 어느 날 배면 뛰기를 한 거야 뒤로. 그랬더니 한 30cm가 올라가 버린 거지. 금메달을 땄어. 그다음부터는 다 그렇게 뛰어. 근데 처음에는 맨바닥에서 했단 말이야. 다쳤겠지 몇 명. 그냥 매트를 깔아주기 시작한 거고 매트 위에서 뛰니까 이제 안 다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안전모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뽁뽁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니네 어렸을 때 니네 집 그 식탁마다 붙어 있었던 모서리 보호대도 있고 바닥에 깔려 있었던 뽀로로 이런 거 다 뭐야? 뭐 이제 뽀로로는 시끄럽지 말라고 깔아놓은 거긴 하지만 니네가 엎어져서 다치지 말라고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충격량이 같을 때 그 힘과 시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충격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해당이 되겠죠. 개념학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52쪽 힘, 가속도,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체에 알짜 힘이 작용한대요. 물체에 알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건 얘 운동량이 변화한다라는 소리겠죠.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관성이 작용할 텐데 알짜 힘이 작용하니까 운동량이 변화할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 요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공이 처음에 v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얘한테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F라는 힘이 작용한대요. 그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m 곱하기 v1이겠죠. 근데 얘가 힘 F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겠어?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고 하면 속도가 증가했겠죠. 속도가 증가했는데 얼만큼 가속이 됐다라고 할 수 있냐면 시간을 얼마나 소비했냐. 근데 속도의 변화량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얘가 가지고 있을 나중의 운동량은 질량이 뭐 변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mv2가 되겠죠. 그러면 요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되냐. 변화한 운동량이라는 건 결국 얘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았냐, F에다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힘을 받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짜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한다. 일단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운동하는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증가할 거고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감소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알짜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변한다. 근데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힘과 가속도의 관계 그래프 있죠. 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낸 거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할 때 시간에 따라서 F, 2F, 3F로 힘을 줬을 때 속도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가속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또 질량하고 가속도도 마찬가지야.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덜 증가하겠죠. 그러면 가속도도 덜 증가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